김여정의 대북전단 협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오늘 아침에 담화문을 냈는데요. 이 대북전단,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 먼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인데요. 네, 일단 그래픽으로 나왔고요. XX들은 X들이고 그것들이 기어다니면서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나는 원래 못된 짓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말이 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고 누가 주인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건 북한에서 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전단을 보내는 사람들이 종이고 위에 있는 정부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통과하는 무슨 주인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식 관점에서 보면 저게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개인명의 담화라 하더라도 김정은의 동생이잖아요. 직접적으로 권력에서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정부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날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완전히 부인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저런 협박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여정 위원장의 저런 말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중에 탈북민 중에 북한의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예컨대 야당은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고 그게 다 보장되는 건데 북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비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좀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일단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도대체 5월 31일에 어떤 물건에 어떤 메시지를 보냈길래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은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한 탈북민 단체가 살포한 물건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때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낸 것은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과 그다음에 메모리 카드 1,000개였습니다. 저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지역 내에도 이런 손전화라 그래가지고는 휴대폰의 사용이 본격화되고 온라인망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 보니까는 저런 메모리 카드를 통해 가지고는 남한내 소식을 듣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보낸 것 같고. 풍선에 매달아서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드론 같으면은 항공안전법상 제한이 될 수도 있지만은 풍선은 그거랑 또 무관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보냈고 대북 전단에 실린 문구를 보면은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위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저런 내용이 실려 있고요.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은 노동신문에 실렸는데 노동신문 같으면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신문에다 특별히 그런 담화문을 실었다는 거는 더 대북 전단을 우리가 살포를 했을 때 여기서 단체가 살포를 했을 때 그 영향이 북한 사회 곳곳에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을 우려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또 이런 내용, 원색적인 표현도 표현인데, 이 내용을 조금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저는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미 금강산 관광은 폐지했는데, 이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 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저런 표현도 맞지 않다고 봐요. 김여정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 문제와 저것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군사합의할 때 그러면 무슨 날리지 말라고 이거 합의한 적이 있으면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체제를 이해한다고 하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북한과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인정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북한의 체제의 어떤 독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비판하고 싶은 부분도 일정 부분 좀 인내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저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왜 이 문제와 연관이 돼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협상 상대자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이고요. 원래 협상했을 때 목적을 하나도 달성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여정의 저런 행동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또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저 말 듣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나서가지고 못하게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북한의 압박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저렇게 나섰다는 비판을 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그게 불가능한 사안이고요. 그러면
우리 정부,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지, 합의사항이. 합의사항 하면서 협상 당사자가 그 나라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협상의 파트너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대북 전단 살포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북한이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 왜 하필이면 지금 시기에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군사합의까지 거론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한다고 거론하는 것이 가장 아픈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군사합의를 또 뭐 있으나 마나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뭔가 전단을 향해서 직접 사격할 수도 있는 그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단 내용이 대부분 김정은, 소위 말하는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정권 체제 유지가 가장 급선무인데 이게 결국 정권과 체제 유지의 위해 요소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전에도 북한은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었잖아요. 네, 2014년이나 5년 에도 그때도 이제 조평통이라든지 국방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또 대북 전단을 살포를 할 때 향해서 이렇게 북한에서 사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오고 북한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는 지난 정부에서도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을까 사실 법령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교수님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북 전단 살포라는 거는 일종의 표현의 자유의 한 그런 범위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은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니까 탈북민 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제한한 거는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를 한 게 위법한 게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영역이기는 하지만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지를 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이 검토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법안으로 원칙적인 금지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북한에서 이렇게 맹비난을 하는 거는 이럴 때마다 이거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지 한 4시간 만에 우리 정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통일부의 입장 발표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도 이걸 좀 금지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찾아왔던 것 같은데 통일부가 보니까 다시 또 금지법을 좀 법을 제정을 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법을 제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긴장 조성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은 과거에도 발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남북교류 협력법을 보면은 북한 주민하고 어떤 물적 교류를 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를 할 때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들 때문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통일부 대변인이 어떠한 그 취지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통일부의 이러한 대응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여정 오늘 논평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김여정 부부장이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방치를 한다면은 최악의 국면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결국 협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북한하고 달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우리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남북 대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국가의 위신이라든지 자존심, 원칙 같은 거를 전부 포기를 하고 무조건 대화만
수도만을 상대로 가겠다. 너무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로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네. 통일부의 이러한 대응 방식에는 지나치게 저자세로 갈 우려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통일부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대북 전단을 보내왔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현천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통일부 장관입니까?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입니까? 김현천 통일부는 그런 이제 우리 국민이 기본권을 무시하는 무모한 법을 채택하기 전에 김정은으로부터 사과 하나 받아내세요. 15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김정은에 의한 북한 인민에 대한 폭정이 멈추는 때까지, 또 북한 인민이 자유해방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우리 탈북자들이 편지 대북전단은 계속 북한으로 보낼 것이고요. 전단 살포는 멈출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에도 조금 여러 가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그럼 어떻게 해야만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통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 정부, 이번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도 동일한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전면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에 떨면서 네, 예. 정부에 항의를 했어요. 네. 이렇게 계속 날리다 보니까 북한이 왜냐면 막 그 총을 쏘고 이러거든요. 그걸 네. 떨어뜨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생활이 되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 차원에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 수 없어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해지고 접경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저는 이제 이 그 통일부나 아니면 실제 이 운동하는 북한 운동연합이나 이런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러니까 우리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꼭 저렇게 날리지 않아도 또 다른 방법으로 북한에 있는 주민들한테 북한 체제의 뭐 잘못된 점 또는 뭐 독재 정권의 문제점 이런 네. 부분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요.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예. 이 충돌되는 지점을 잘 협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